나 치매인가 봐. 요즘 건망증이 생겨 고민이라는 사람들이 많다. 농담 삼아 하는 말이겠지만 그 마음 안에는 진심으로 걱정이 서려 있다. 그러나 대부분은 집중력이 헝클어져 나타난 단순 건망증으로 일종의 주의력 장애에 가깝다. 치매의 원인과 예방, 치료에 관한 연구는 여전히 밝혀지지 않은 미지의 영역이지만 최근 연구자들의 공통 의견은 치매를 유발하는 가장 큰 원인은 유전이 아니라 생활 습관이라는 것이다. 그만큼 뇌 건강에 좋은 음식, 기억력이 좋아지는 취미나 운동법 등으로 치매 유발인자를 다스릴 수 있는 시대가 도래했다. 그럼에도 우리는 여전히 치매를 유전적으로 고칠 수 없는 불치병으로 생각한다. 오늘 영상을 통해 우리가 치매에 대해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오해 12가지와 치매를 예방하는 치료법을 알아보자. 치매에 대한 오해. 오해 1. 치매는 불치병이다. 치매는 불치병이 아니라 난치병이다. 치매 환자 중 10에서 20%는 회복이 가능하며 나머지 형태의 치매도 조기 발견과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증상 완화를 기대할 수 있다. 그리고 치매 환자의 이상 행동도 어느 정도 조절이 가능하다. 오해 2. 나이가 들면 누구나 치매에 걸린다. 치매는 나이가 들어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결과가 아닌 질병으로 모든 노인이 치매에 걸리지는 않는다. 오해 3. 치매는 나이 많은 노인에게만 생긴다. 연령 증가에 따라 치매가 점점 많이 발생하지만 이 질병이 꼭 노인에게만 생기는 것은 아니다. 1,000명에 1명꼴로 65세 이하에서도 치매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런 경우 주로 40에서 50대에 발생한다. 오해 4. 치매와 알츠하이머병은 같은 용어다. 알츠하이머병은 치매를 일으키는 가장 대표적인 원인 질환 중 하나다. 알츠하이머병이 치매의 원인 중 50% 내외를 차지하지만 치매는 알츠하이머병 외에도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한다. 오해 5. 모든 치매 환자는 위험하다. 대부분의 치매 환자들은 한두 가지 이상 행동을 보이고 일부 증상이 심한 치매 환자들은 쉽게 흥분하고 공격적인 성향을 보인다.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이러한 치매 환자의 행동이 당황스럽게도 느껴질 수 있다. 하지만 모두가 그런 것은 절대 아니다. 오해 6. 치매 환자는 인지 기능이 떨어져 아무것도 모른다. 증상이 아무리 많이 진행된 치매 환자라도 모든 기억과 감정을 잃어버린 환자는 드물다. 초기 치매 환자는 일상생활에는 무리가 없고 말기 치매 환자라도 기본적인 감정은 유지된다. 오해 7. 한두 가지 간단한 검사로 치매를 진단할 수 있다. 치매의 원인은 70에서 90여 가지로 알려졌다. 따라서 한두 가지 검사만으로 치매를 진단할 수 없으며 치매 발병 여부는 치매 전문의의 임상적 종합적 판단이 가장 중요하다. 즉, 어떤 한 가지 검사만으로 진단할 수는 없다. 가령 유전자 검사나 간이 정신상태 검사만으로 치매 진단을 할 수는 없다. 오해 8. 치매 환자는 반드시 시설로 보내야 한다. 모든 치매 환자가 시설에 입소하거나 입원할 필요는 없다. 치매 환자는 사랑하는 가족의 손길로 돌보는 것이 가장 좋다. 입소 또는 입원의 결정은 환자의 일상생활 능력의 저하 정도, 안전, 영양 상태, 정신 행동 증상의 정도, 가정의 육체적, 심리적, 경제적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정한다. 오해 9. 건망증은 무조건 치매의 초기 증상인가? 건망증이 모두 치매의 초기 증상은 아니다. 그래서 치매로 인한 기억력 저하는 일반적인 건망증과 구별돼야 한다. 건망증도 크게 3단계로 구분할 수 있는데 정상적 건망증, 위험군의 건망증, 중증 건망증이다. 그중 정상적 건망증에 해당한다면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위험군의 건망증과 중증 건망증은 방치하면 예비 치매인 경도인지 장애를 거쳐 치매로 발전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오해 10. 공인된 치매 예방약과 주사가 있다.
아직까지 공인된 치매 예방약과 주사는 안타깝게도 없다. 한간에는 비타민 B, C, E 등이 치매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하지만 현재까지 이에 대해서 분명히 밝혀진 것은 없다. 치매 예방의 핵심은 공부하기, 운동하기, 콜레스테롤 관리 등을 포함한 식습관 관리다. 5회 10일. 가족 중 치매 환자가 있으면 나도 치매에 걸린다. 치매의 위험인자 중 유전과 가족력이 포함되기는 한다. 유전자의 문제로 발생하는 가족성 알츠하이머병을 제외하면 부모 또는 형제 중 알츠하이머성 치매 환자가 있다고 해도 당사자가 치매에 걸릴 확률은 15에서 19% 정도다. 위험성이 높을 뿐 꼭 치매에 걸리는 것은 아니므로 관리에 더 신경을 쓰자. 5회 12. 치매 환자는 혼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렇지는 않다. 치매 환자가 혼자서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는 단계는 치매 중기 혹은 말기 정도다. 이때는 가족을 알아보지 못하고 대소변을 가리지 못한다. 치매 판정을 받았어도 진행 단계에 따라 스스로 일상생활, 밥 짓기, 청소, 빨래 등을 병행하는 게 치료법이 되기도 한다. 혼자서도 많은 일을 할 수 있고 즐겁게 생활할 수 있다는 마인드가 중요하며 이때 보호자는 옆에서 환자의 행동을 유도하는 식으로 도움을 줘야 한다. 마음이 행복하면 치매가 예방된다. 치매는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 뇌세포와 뇌혈관과 같은 신체적인 뇌가 손상된 상태만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다. 치매는 신체적 뇌뿐만 아니라 마음이라고 알고 있는 영혼적 뇌까지도 병이 든 상태다. 즉, 신체적 뇌와 영혼적 뇌가 모두 병이 든 것이다. 마음의 병을 대표하는 우울증은 치매 환자의 40에서 50%에게 나타나는 매우 흔한 증상이다. 기억력이나 집중력이 떨어지는 증상을 단순 무기력증이나 우울증으로 여기기 쉬운데 치매 초기 증상임을 자각해야 한다. 실제로 몇몇 연구를 보면 치매가 나타나기 전에 우울증이 먼저 나타나는 경우가 흔하다. 국내 역학 연구에서도 우울증이 있는 경우 치매에 걸릴 확률이 3배 정도 높은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특히 뇌혈관 손상으로 발생하는 혈관성 우울증은 치매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우울감과 함께 찾아오는 무감동 역시 치매 환자들의 대표적인 감정 상태다. 실제로 병원에서 치매 환자들을 만나보면 얼굴에 표정이 없는 경우가 많다. 좋다는 건지 싫다는 건지 표정만 봐서는 아무것도 읽히지 않는다. 문진을 위해 이런저런 대화를 이어가도 즐거운 일이나 슬픈 일에 대해 감정을 느끼지 못하니 당연히 표현도 없는 것이다. 아이디어가 샘솟고 집중이 잘 되는 순간을 떠올려보자. 이럴 때는 기분도 긍정적인 상태일 가능성이 크다. 애초에 기분 나쁜 일이 있었거나 걱정되는 일이 있는 사람이라면 뭔가에 몰입하는 게 쉽지 않을 것이다. 의학적으로 설명하자면 신경 전달 물질과 관련이 깊다. 보통 긍정적인 기분일 때 뇌에서는 도파민과 세로토닌 분비가 활발하다. 세로토닌은 행복감을 느끼게 하는 역할을, 도파민은 희열, 만족감 등을 높인다. 이 물질들이 균형적으로 분비될 때 뇌는 높은 수준으로 집중해 기쁘게 뭔가를 학습하고 성취해 나갈 수 있다. 세로토닌 시스템이 도파민 시스템보다 우위에 있는 게 뇌 환경 측면에서는 더 안정적이다. 도파민 시스템이 과활성화되면 적당한 동기부여 및 성취를 뛰어넘어 지나친 경쟁심을 갖게 되는데 세로토닌이 이 과도한 감정과 내적 스트레스를 완화하는 작용을 한다. 세로토닌은 대뇌피질 전체와 소뇌, 척수, 전 영역에 걸쳐 분포하기 때문에 이 신경회로가 원활하면 스트레스 호르몬이라 불리는 아드레날린의 분비도 함께 조절해 장기적으로 피로감, 우울감, 스트레스 등을 해소하는 것이다. 결국 이 과정은 뇌의 가소성을 높여 장기 기억 전환에 영향을 준다. 의학적으로 치매 예방의 가장 효율적인 방법도 결국은 긍정주의다. 긍정적인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즐겁게 웃어보자. 평소에 느긋하고 자상한 성격을 가지면
뇌에 긍정적인 에너지가 전달돼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알려졌다. 긍정적인 생각이 신경 전달 물질인 도파민, 세로토닌 등을 분비시켜 우리의 기억 회로를 열어주기 때문이다. 반면 부정적인 생각은 코르티솔, 아드레날린, 노르아드레날린 등의 스트레스 호르몬을 분비시켜 기억의 회로를 닫는다. 그러니 치매 예방을 위해서는 부정적인 생각은 줄이고 긍정적인 생각을 많이 하는 편이 좋다. 치매 예방과 치료를 위한 식생활 원칙. 하나, 폴리페놀과 다가불포화 지방산이 함유된 식품을 먹는다. 항산화 물질인 폴리페놀은 혈관을 깨끗하게 하고 다가불포화 지방산 역시 혈액순환에 도움이 되는 영양 성분이다. 이 두 가지는 새로운 신경세포를 만드는 뇌의 줄기세포 생성을 촉진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는 만큼 평소 충분히 섭취하는 것이 좋다. 폴리페놀은 차, 포도, 포도주, 올리브유, 코코아, 견과류, 과일, 채소에 풍부하며 다가불포화 지방산은 등푸른 생선, 옥수수, 콩, 해바라기 씨, 호박 등에 많이 들어있다. 둘, 단백질을 골고루 섭취한다. 단백질은 혈관을 젊게 유지하며 뇌세포를 활성화하기 위해 꼭 필요한 영양소이다. 치매 예방을 위해서는 동물성 단백질과 콩류, 매실, 쌀 등의 식물성 단백질을 골고루 적절하게 섭취한다. 셋, 비타민을 충분히 섭취한다. 기억력 감퇴와 치매를 예방하고 싶다면 비타민 E와 비타민 C, 비타민 B군을 충분히 섭취하는 것이 좋다. 비타민 E는 혈관을 젊게 유지하는 효과가 있고 고등어, 꽁치, 참기름, 뱀장어, 콩, 식물성 기름 등에 함유되어 있다. 특히 비타민 E는 비타민 C와 함께 섭취하면 좋다. 이 둘을 함께 섭취했을 때 노화로 인한 기억력 감퇴와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된다. 비타민 B군은 뇌신경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며 말초 혈관 질환, 심장 질환 등의 원인이 되는 호모시스테인을 분해하는 데 필수적이다. 넷, 레시틴을 함유한 식품을 섭취한다. 레시틴은 뇌의 활동을 유지하는 신경 전달 물질의 원료가 되며 흰색 콩, 푸른색 콩, 달걀 노른자, 소간 등에 함유되어 있다. 다섯, 혈전 방지 식품을 충분히 섭취한다. 혈전은 혈관을 막고 있는 핏덩어리로 혈소판의 응고 촉진 물질 때문에 생긴다. 혈전은 혈관벽에 붙어 혈액순환을 방해할 뿐 아니라 혈관을 막아 혈관성 치매의 원인이 된다. 등푸른 생선인 꽁치, 정갱이, 정어리에 풍부한 DHA, EPA가 혈전의 발생을 억제하고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춘다. 여섯, 칼슘을 넉넉히 섭취한다. 칼슘은 불안을 진정시키며 뇌의 흥분을 억제하는 작용을 한다. 저지방 우유나 요구르트 등 유제품을 매일 2회 정도 섭취하고 멸치, 생선, 해조류, 콩류 등 칼슘이 풍부한 음식을 충분히 먹는다. 7. 음식을 싱겁게 먹는다. 음식을 짜게 먹으면 염분의 삼투압 작용으로 혈관벽 세포 속의 수분이 빠져나와 혈관이 약해진다. 문제는 한국인의 염분 섭취량이 서구 문화권에 비해 2배 정도 높다는 것이다. 고혈압, 중풍, 혈관성 치매 예방을 위해 평소 싱겁게 먹으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규칙적으로 운동하라. 운동을 하라는 말은 치매 예방과 치료에 있어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말이다. 일생에 걸친 규칙적인 운동은 치매에 대한 보호 효과를 가지며 반대로 신체 활동의 부족은 치매의 위험 요인이 된다는 사실은 많은 연구를 통해 이미 밝혀진 사실이다. 뇌도 운동을 통해 근육처럼 강하게 키울 수 있다. 가만히 앉아 생각하는 뇌보다 몸을 움직이며 자극을 받는 뇌가 더 건강한 이유는 근력 운동이 뇌세포를 새로 생성함과 동시에 뇌의 전 영역을 고루 활성화하기 때문이다. 기본적으로 몸은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해 최소 30분 이상 연속적인 운동을 필요로 한다. 운동을 통해 교감신경계가 활성화되면 뇌 활동에 필요한 여러 가지 자원의 분비가 촉진돼
신경세포 성장도 늘게 된다. 뇌 건강을 위해서는 걷기와 같은 유산소 운동을 60에서 90분 정도 지속하기를 권장한다. 이 과정이 뇌세포 하나하나를 깨운다는 사실을 명심하자. 그 밖에도 운동의 효용은 일일이 다 나열하기도 힘들 정도로 많다. 무엇보다 몸 전체의 신진대사를 돕고 퇴행이 진행 중인 노인이라면 이 속도를 늦출 수 있다. 이런 장점을 10분 공감하기 위해서는 매일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 평소 운동량이 부족했던 경우라면 가벼운 걷기부터 시작해 점차 속도를 붙여 경보에 도전하자. 익숙해지면 조금 더 강도를 높여 등산을 취미로 삼아도 좋다. 등산은 유산소 운동이지만 오르막길, 내리막길을 오가며 근력을 강화시키기에 탁월하다. 정상에서 깊은 심호흡을 할 때 명상과 같은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매일매일 남들과 즐겁게 어울리기. 시골 노인정에 가면 60에서 90대 할머니, 할아버지가 나이 차와 관계없이 즐겁게 화투를 치고 같이 음식을 해먹으며 정담을 나눈다. 어르신들은 몸은 여기저기 아플지언정 정신은 맑고 또렷하다. 자식들을 자주 볼 수 없는 현대사회에서 노인 공동체는 노인들의 유일한 휴식처이자 치료제다. 그러나 도시의 노인들, 고학력 노인들은 오히려 은퇴 이후 어떤 그룹에 속해 어울리기를 주저한다. 그만큼 외로움이 쌓이고 고독과 함께 인지저하가 뒤따른다. 그런데 다른 가족 없이 사회활동도 하지 않고 혼자서 외롭게 살아가는 노인들은 적극적으로 누군가를 만나고 활발한 일상을 사는 사람에 비해 치매에 걸릴 확률이 1.5배 높아진다. 실제로 다른 사람들과 주기적인 모임을 갖고 사회적 교류를 갖는 노인들의 인지 기능이 더 높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사람들과 만나 어울리면 뇌를 계속해서 사용할 뿐 아니라 지적 자극을 주는 활동에 참여할 기회도 그만큼 늘어난다. 모든 뇌 부위를 활성화시킬 좋은 기회를 얻는 셈이다. 혹여 치매에 걸리더라도 활발한 인간관계는 치료 차원의 핵심이 되기도 한다. 치매에 걸리면 몸과 마음이 모두 위축되는 경향이 있어서 치매 환자들은 대부분 평소에 알고 지내던 지인들과도 연락을 끊고 만남을 회피한다. 그런데 의미 있는 커뮤니케이션은 뇌 유래 신경성장인자의 합성을 자극하고 노화를 촉진하는 코르티솔 호르몬의 분비를 낮춘다. 비록 치매가 오긴 했어도 항상 웃고 성격이 밝아서 대인 관계를 잘 맺는 사람과 집에서 항상 가족들에게 짜증만 내고 늘 화가 나 있는 사람 중 누가 더 회복이 빠를까? 환자들을 치료해보면 중증 치매가 아닌 이상 활발히 관계를 맺는 사람이 훨씬 회복이 빠르다. 치매가 걱정이라면 친한 사람들과 매일 만나서 교류하는 일에 힘쓰자. 적당한 스킨십과 위로가 옥시토신 호르몬의 분비를 늘려 일상에 감사하는 마음을 갖도록 유도한다. 자주 만나지 못하면 전화 통화도 괜찮다. 건강한 관계가 곧 건강한 몸과 뇌를 만든다는 것을 잊지 않길 바란다.